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성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두 번째 잠 못 이루는 밤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내일 25일 위정교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제가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오늘 밤 과연 잠을 설칠까요? 아니면 두 다리를 쭉 먹고 잘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이를 지켜본 결과에 따르면 두 다리를 쭉 뻗고 꿈까지 꿔가면서 코 골고 잘 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재판이나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버티고 있는 거, 가장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어서 아마 전쟁이 터져도 잘 거예요. 조국은 잽다 내려 멘탈갑이 조국이었는데 와, 이재명이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내일 선고는 상황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는 중론이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에 이어서 내일도 공직선거법 그때 선고 때처럼 비상동원령을 내린 상태인데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 당원들이라 하지만 결과를 저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기 때문에 많이 안 올 겁니다. 또 평일인데다가 무죄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아마 1000명 안쪽일 거예요. 내일 아마 또 선고가 내려지면 저 좌파들은 눈물 찔찔 짜고 땅바닥에 퍼질러 자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겁니다. 반면 우파 집회는 또 한 번 제가 15일날 외쳤듯이 왜 이래줬나 왜 이래줬나 이러면서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 이 극과 극의 장면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실형이 예상되는 것은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미 최고형 3년을 구형해 둔 상태고 지난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그 사유를 판단 근거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한 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위정교사 혐의는 서명이 됐다는 것인데 당시 황당한 기각 사유가 발표돼서 실제 또 논란도 벌어졌고 거기에 우파 진영에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하고 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이 유창훈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도 했습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재명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정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창훈 판사가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니 이거 죄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받고 있는 위정교사 혐의는 그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니 같은 판사끼리 유창훈 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내일 판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봐요.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유창훈 판사를 엎었어야 돼요. 왜냐? 엉터리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실형을 받게 되면 이 사건의 형벌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 152조를 봤더니 그 위정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묘한 게 이 법은 위정범이든 위정교사범이든 법정형은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느냐 찾아도 처벌 사례가 많아요. 실형 판결까지도 여러 많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중앙지법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을 총책으로 지목하는 허위 정보를 교사한 사건에서 그 교사범에게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경 창원지법은 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4천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 거짓 증언을 사주한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강주지법은 마약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공범에게 내가 가담했다. 그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매달 영치금을 내주겠다. 이런 위정교사한 사건에서도 교사범에게 징역 5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2023년 사법영감을 찾아봤더니 작년 1심 법원에서 위정 또 위정교사를 포함한 이 증거인멸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고 이 중에 48.8%인 215건, 이 집행유예 128건을 포함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우와. 거의 절반이죠. 48.8%면. 위정교사는 이 형이 가중돼서 10개월에서 3년형까지도 두드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리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죄 너무 깡으로 무죄 하다가 뒤통수가 더 터지면 충격이 더 크잖아요. 그죠? 법조인들은 실형이 20%가량이라고 하지만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게 상당히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판사들이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정의 기본 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 대가를 수하거나 위정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적용이 돼서 이 경우 징역 10개월,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는 교사를 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더욱이 이재명의 경우는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폭거를 앞세워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검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서 판사까지 겁박했으니 적어도 실형 2년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누구시죠? 악함의 끝도 당신, 독함의 끝도 당신, 막말의 끝판왕도 당신, 망언의 끝판왕도 당신, 모로스의 챔피언도 당신, 거짓말 챔피언도 당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승만보다 김일성을 더 사랑하는 당신, 박정희보다 김정일을 더 사랑하는 당신, 윤석열보다 김정은을 더 사랑하는 당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경찰을 폭력경찰로 몰고 있는 당신, 검사와 판사를 탄핵으로 겁박하는 당신, 대통령과 영부인을 끌어내리려 안달이 난 당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당신, 저지른 죄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당신, 우기도 안되니 검사와 판사를 악마화하는 당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가 사범도 모자라 얼마 전 별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너에게는 거뜬히 더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 6명이나 숨을 안 쉽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 몇 놈은 감옥에서 공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중에는 거시기 잡아찌일 뻔한 여성도 있습니다. 나를 아는 한 여성은 자꾸만 아래쪽에 숨어있는 점을 봤다고 합니다. 나를 아는 성탄함은 지었고 물려주고 감옥 다녀왔습니다. 나는 조만간 정치 휴식기를 위해 서청대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너무도 조용해서 살맛이 안 날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구라, 어거지, 모로새가 없어 삶의 스릴을 못 느낄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방탄, 겁박, 포크, 아나무인 같은 단어가 없어져 긴장이 확 풀릴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사내, 가야, 끌어내리자 같은 말들이 사라져 굳이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태평성대 시대가 올 것이니 국회는 해산해도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제 명이 다 된 찌짜이밍입니다. 자, 해학적 글을 하나 마지막으로 들려드렸으니까 오늘 밤은 푹 주무시고 내일 2시 반에 오후 2시 반에 아마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파 집회는 12시부터 거기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서 제일 가깝습니다. 거기 오셔서 2호선은 그게 서초역인가 같은데 거기 뭐 몇 번 출구인지 잘 모르겠네. 법원과 검찰 들어가는 그 딱 중앙에 아주 요지예요. 전국 빌딩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시면 내일 아마 제 목소리도 듣게 될 겁니다. 자, 내일 만나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찌르기 파이팅!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